네, 2022년 4월 8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박아넣은 대못, 탈핵 정책을 윤석열 당선인이 극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윤석열의 탈탈핵, 경부상북도가 실현해주겠다. 우리 원자력이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했는데 대한민국으로부터 상당 기간 외면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원자력 10여 년 전부터 품어온 메카가 경상북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이트에 있는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절반이 12기죠. 11기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상북도가 12기를 돌리고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은 25기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빠지는 한 기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은유적인 지시로 산업부 장관이 움직이고 너 죽을래 하면서 산업부 공무원들을 움직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움직여서 불법으로 가동을 중지시킨, 그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경제 수치를 조작해서 불법으로 가동을 중지시킨 월성 1호기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원전은 전라남도 영광에 환빛 원전 6기가 있고요. 고리가 현재 부산시에 속합니다. 그 고리 바로 옆이 울산시인데 울산시에도 고리 원전이 약간 뻗어 있습니다. 그걸 세울 원전이라 그럽니다. 고리 원전, 세울 원전 합쳐가지고 부산, 울산에 7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 13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반 가까이 우리나라 원전 설비량의 43%가 경북에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지도는 경상북도 동해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태백산맥, 요즘은 백두대간이라 그러는데 강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낙동정맥이죠. 이 낙동정맥 동쪽으로 남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경상북도에는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이게 4개의 지역이 동해안에 면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경상북도의 원자력 벨트입니다. 이곳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두 지사, 지금의 이철호 지사, 전임인 김관진 지사의 꿈이었습니다.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최남단인 경주에는 월성원전이 있죠. 월성원전 3개 단지, 신월성 2개 호기 해갖고 5개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고, 가동돼야만 하는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권과 그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한수원, 정재훈 씨가 이끄는 한수원 이사회의 참여로 현재 가동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고, 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위치하게 된 것은 중전인이 방패장을 경주가 지역 경쟁 끝에 위치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중전인이 방패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주에 또 주목할 만한 무슨 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대전에 가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연구원이죠. 근데 그곳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2연구원 또는 분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짓고자 했는데 그것을 경상북도 경주시가 유치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시 간포읍에다가 문부대학 연구소를 정부 예산과 도 예산 등이 나와서 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현장을 직접 가봤고요. 앞으로 여기서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과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 원자력의 메카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수로하고 중수로를 운영하는데 중수로는요 조금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중수로는 계속 운전이 끝나면은 해체할 계획이 있는데, 이 중수로를 해체하는 연구원을 경주에 지으려고 거의 확정이 돼서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많은 준비가 돼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앞으로 새로운 원자력 시설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컨테이너만한 그런 걸 만들어서 탁 갖다가 꽂으면은 바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여기에 짓자. MMR로 나옵니다. MMR은
마이크로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아까 SMR은 스몰인데 더 작은 원자력 발전기를 짓는 거죠. 그건 탁탁 꽂으면 바로 전기 생산합니다. SMR과 MNR을 만드는 산업단지를 경주에 유치하겠다. 이런 주장을 경주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공과대학인 포스텍, 우리나라 서과포라 그러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넘버1, 카이스트 두 번째 공과대학, 세 번째 포항 포스텍 공과대학을 치는데 서과포, 그 다음에 뭐 연고대, 한양대 이렇게 공과대학 치죠. 그 포스텍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있듯이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공과대학을 울산이 유니까 유니스트라고 합니다. 유니스트도 상당히 좋은 대학입니다. 공과대학으로. 포스텍이나 유니스트에 있는 원자력 관련 학과나 대학원 또 그 연구소들을 유니스트는 울산에 있고 포스텍은 포항에 있는데 이 경주에다가 원자력 관련 연구소, 대학 다 모아갖고 학과 모아갖고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를 만들겠다라는 발상을 경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에다가 IAEA 국제원자력 안전위원회인가요? 거기에 동북아 사무소를 그곳에 제공해주고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연구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외 분원을 둔다면 일로 유치하겠다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 관련 연구는 그 학교가 경주에 있던 뭐 대전에 있어도 좋고 카이스트, 서울공대도 좋고 서울에 있던 유니스트, 울산에 있던 다 경주에 와서 공부해라. 그런 땅도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경주가 탁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긴 한데 우리 정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경상북도에 원전이 제일 많으니까 경주에 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경상북도가 왜 원자력 메카가 될 수 있느냐? 경주 북쪽은 포항시라고 그랬습니다. 포항시는 인구 50만으로서 그냥 경주 같은 그냥 시가 아니죠. 구가 있는 시입니다. 인구 50만 정도 되면 구가 있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성북구, 도봉구 하듯이 경주에도 포항에도 구가 있습니다. 경주에는 구가 없고요. 이 포항에는 포스텍의 원자력 전문 대학원이 있죠. 원자력을 다룬 학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 포항은, 근데 포항은 사실은 포스코, 포항제철 때문에 더 유명한 도시니까 이 포스텍하고 원자력이 결합되면요. 그 많은 에너지를 포스텍이 필요한 원자력을 전기를 여기서 줄 수가 있죠. 그 포항 북쪽에는 영덕이 있습니다. 영덕은 불행히도 먹고 살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렇다 할 사람이 없고 어업 외에는 뭐 관광자원 약관이 있죠. 영덕에 뭐가 있나? 그것도 울진에도 마치 영덕에는 이렇다 할 게 없네요. 제가 봐도. 과거 이제 천지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원전 2개를 짓자, 천지 1, 2호기를 짓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백지화시켜버렸죠. 영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1, 2호기를 계획을 무산시켰을 때 영덕 주민들이 시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막 치솟는다는 설명은 어제도 드렸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원자력 킬로와트 시당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은 6.36억 원, 유연탄은 90.70, LNG는 184.15원, 기름은 유류는 313.23원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원자력이 월등히 싸죠. 그러면 이런 위기가 커질수록 우리는 계속 원전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천지 원전을 부활시켜 달라라고 이제 영덕 국민들은 좀 요구하는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 새로 이미 그 백지화하면서 그 땅을 만들어 쓰도록 했기 때문에 딴 게 들어서서 기득권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이 정권이 잘못 아차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땅이 날아갑니다. 참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밉습니다. 그러한 영덕 위에 울진군이 있는데 울진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울과 신한울 원전 8기가 있죠. 6기가 있죠. 6기. 앞으로 2기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원자력 고등학교가 있어요. 원자력 공업 고등학교. 한국 원자력 마이스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도 경주에 못지않는 원자력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에는 6개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 신한울 3, 4호기를 문재인 정권이 세웠죠. 이거는 다 설계 허가가 나서 설계하고 있던 거를 문재인 정권이 세웠어요.
천지 원전은 계획만 하고 있던 걸 세웠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설계주인 걸 강제로 세워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사를 하자라고 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착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 지방세의 60%가 원자력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울진 경기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울진은 상당히 원전 재개를, 건설 재개를 원합니다. 그리고 울진은 추가로 원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로 수소 자동차 뭐 많이 해요.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수소를 뭘로 생산할, 에너지가 있어 생산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니까 그 울진 원자력 힘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해보자. 그런 실증단지를 일단 울진에 지어보자.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것 외에 경상북도는 저 내륙으로 가면은 가장 서쪽인 김천인가요? 거기에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본사도 있어서 원자력 기관이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이 경상북도는 전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우리는 이미 원자력 시설이 많으니 원자력을 갖고 우리 도 경제를 살려보자 해서 원자력 클러스터를 추진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분이 3년임을 하고 퇴임했습니다. 후임으로 이철우 지사가 됐는데 이분도 역시 그걸 전임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철우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탈핵을 했기 때문에 뭘 하질 못하고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만 간신히 유지하다가 이번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본격적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하겠다 나섰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왜냐? 이 같은 게 모여있는데 가야만 사람이 발전하고 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각지에 흩어놓으면요, 오히려 관리가 불편합니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기 좋고 사고 났을 때 종합적인 대처도 빠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원전을 울진, 월성, 고리, 영광 이 네 군데 뭐 4개, 6개 이렇게 지어서 사실 관리하기 좋게 했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딱 4군데만 지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경북도가 우리 쪽에만 계속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종합관리 할 테니까 우리한테 혜택을 주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경북은 원자력의 메카가 되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 원자력 발전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이 원자력이 좀 시들해졌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요. 국가 안보 때문에 했죠. 그래서 거의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그때만 해도 원자력 발전 단가는 비쌌어요. 석탄이나 석유가 오히려 경제적이었는데 그때 환경 오염을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오일 쇼크 일어나서 기름값이 확 뛰니까 역전이 됩니다. 원자력이 더 싸집니다. 또 79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더 싸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선진적인 투자가 크게 기여를 했고, 이 박정희는 전형적인 TK죠. 네. 상주 사람, 요즘은 상주가 구미가 됐죠. 구미시 안에 상주가 들어가 버렸는데 구미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전두환 씨, 이분 합천 사람인데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와갖고 TK로도 많이 불립니다. 그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원자론을 다 국산화했잖아요. 우리 APR의 원형인 OPR을 국산하고, 그땐 KSMP라고 그랬지. 그때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원전을 안 지으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국산화하겠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기술을 싸게 받았습니다. 미국의 CE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그 회사는 지금 뭐 망했다고 봐야 되죠. 그 기술을 받아갖고 우리 원전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경북 지역 출신 두 정치인이 대한민국 원전을 부흥시킨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월산과 울진이 이 원전의 사이트가 된 거는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이 원전을 짓기에 적합하다는 당시의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자연 조건 때문에 된 거죠. 바닷가에 면에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방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을 데가 없어 떠돌 때 노무현 정부에서 원하는 지역주가 있으면 혜택을 주면서 하겠다라고 해서 경쟁을 시켰는데, 그때 경주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시장이야 해가지고 1등을 하면서 방패장을 받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경주 사람들이 받아낸 겁니다. 앞에 울진 원전 짓고 열성 원전 지은 거는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좋았기 때문에 정치인들 또는 원자력 사업가가 결정한 거라면 방패장 윤주시는 경주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덕택에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도 받게 됐고 방패장이 있으니까 원자력 환경관리공단도 가지면서 원자력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2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SMR, MMR을 제작하는 산업단지도 짓겠다라는 그러한 발상까지 점점 축축축축 경주가 나아가고 있죠. 그 반대로 간 곳이 전남 영광과 부산입니다. 전남 영광은요, 방패장 유치 경쟁이 있을 때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그 지역 정서가 독특하게 굉장히 반골이 강해서 그런지 반핵 시위를 참 줄기차게 많이 했습니다. 문해와 대두화 사건도 되게 그쪽에서 터지고, 그래서 지금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 측은 영광에는 더 이상 원전을 안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산, 고리가 있는 부산은 울산과 부산 사이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두려워하고 하니까 좀 어렵죠. 판도라 영화도 결국은 고리라고 하는 데서 사고가 난 거를 상상을 해갖고 그러면 부산이 위험해진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였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정치활동 시작한 사람이 문재인 씨니까 바로 판도라 영화 보고 탈핵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하는 사이에 영광 원자력 본부가 있는 쪽하고 고리 원자력 본부는 원자력 메카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 사이에 월성이 있는 경주가 확 달려버린 거고 울진은 주춤주춤 하다가 같은 경상도도기 때문에 지금 참여해서 확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경북이 원자력 클러스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된 가장 큰 기여는 TK가 있습니다. TK 지역에서 80% 가까운 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PK, 경북, 부울경 지역에서 한 70%대의 지지가 나왔나요? 이 두 지역의 지지가 없었으면 윤석열 씨는 당선 못 됩니다. 근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씨는 TK, PK, 영남에 큰 관심을 안 보이고 호남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에 가겠다. 헌법에 광주 정신을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도 사람들은 죽 써서 개존내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아직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지켜보고만 있지만 뭐야?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윤석열은 호남만 쳐다보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경북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또 영남에 계신 분들. 자, 이제 확 분위기 바뀝니다.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중요해지면 원전이 필요해집니다. 원전 지으면 혜택 주겠다 그러면 호남도 우리도 달라 그럴 겁니다. 영광에 달라, 부산도 달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방패장 짓는 문제는요. 전북 부안에 김종규 군수가 내가 하겠다라고 처음 나섰다가 그 양반이 린치를 당하면서 부안이 아웃되고 군산이 대타로 나섰다가 경주하고 경쟁에서 졌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 원자력 클러스터 달라고 막 달려들면은 경북이 10년 전부터 김관영 지사, 지금의 이철우 지사가 그렇게 노력해서 주민 설득해 놓은 게 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은 죽 써서 또 뭐가 이런 꼴이 될 수 있죠. 저는 이거를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경북과 경북 도민들을 위한 아이디어 제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경북이 진짜 메카가 되고 싶고 원자력을 다 받아들여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한국 원자력계의 고민,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라. 원자력 연구원 정도 짓는 거, 제2연구원 짓는 거 정도가 아니다. 뭐냐?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용의 해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숱하게 논의만 하고 신중하게 한다면서 결론만 내라고 계속 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해결했어요. 주민 결정으로 어디다 하자는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경북에서 사용의 해결로 저장소를 내가 하겠다고 나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거를 호남이 가져가거나 부산이 가져가면 그 뺏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오면서 다 받아라 이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에는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 안에서는 핵연료를 넣어갖고 핵분열을 시킵니다.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는 핵연료가 핵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타고 나온 사용의 핵연료는 핵분열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한 수심 10m 이하의 물에 집어넣으면 방사능이 못 나옵니다. 그게 사용의 핵연료 저장 시설입니다. 또는 뭐 따로 이런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에 넣습니다. 사용 핵연료는 핵분열을 못합니다. 근데 그 물이 다 빠진다면은 그러면 다시 핵분열을 좀 할 수도 있고 물이 빠지면 그 다음에 핵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 핵연료는 물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사용 후 가동 중이던 원자로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사고가 난 거고 또 그 옆에 있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도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사능이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만 물만 들어가면 사고가 안 납니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유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 재처리를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만은 특이하게 허가를 받아서 아오모리현 록가쇼무라에 재처리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재처리해서 거기서 새로운 핵연료를 만듭니다. 그걸 MOX 연료라고 해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에 넣어서 핵분열을 시키면서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수 연료는 기존 원료보다 비싸요. 성능도 안 좋아서 인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먼 훗날 전쟁이 나서 일본이나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면 사용 후 핵연료가 반드시 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목수 연료보다 더 좋은 기술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또 핵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핵연료는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관을 안 하고 영원히 안 쓰겠다 그러면 영구 처분해서 저 깊은 땅 속에 집어넣는데 땅 속에 집어넣어도 그거를 수백 년, 수천 년간 관리해야 됩니다. 사용 핵연료를 물에 넣어 관리하나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구 처분하든 중간 저장은 거의 같은 비용 관리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거를 영구 처분하지 말고 앞으로 뭐 전쟁 나지 말란 법도 없고 에너지가 부족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관리하자. 이거를 경주가 받거나 울진이 받으라는 겁니다. 왜? 지금 한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몇 번 지나고 계속 운전하다가 더 이상 가동 못하면 그걸 없애잖아요. 없애도 그 시설, 원자로 건물 안에는 방사능이 있을 수 있어서 한동안 몇십 년을 둡니다. 그런 시설에다가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라 이거예요. 그런 시설에다가 조금 안전해지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라 이거예요. 그 부지가 가장 안전해서 원자력 발전소 지었던 곳인데 그 수명 다해서 없애고 나서 놀릴 게 아니라 새로운 원전을 짓거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를 쓰라 이거예요. 그럼 돈 또 벌잖아요. 점점 기술은 발전해서 안전해질 거고.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다른 사람까지 다 유치하고 경주에서 방패장 유치했을 때 방사관 가속기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내는 거죠. 그게 이익이죠. 네.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 싫어하는 거 내가 다 가지니까 혜택도 내가 다 가져갈래. 내가 모든 걸 takes all 할게. 네, 이게 리더십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은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냉전의 최전방에 서고 북한 무찔러서 통일할 테니까 미국 우리 지원해. 박정희, 전두환은 그래 니들이 안 한 사람 우리가 할 테니까. 근데 그걸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안전을 강화하니까 세계를 G7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치력이고 이게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경상북도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지역 주민들 또 반핵 탈핵 찬스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두려움, 공포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은 방사능을 쬐고 일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술 먹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노는데 밖에 사람들이 이 반핵단체, 탈핵단체에 속아서 더 위험한 자고 난리 부르습니다. 그런 주민을 설득하는 거. 그게 필요하죠. 저는 이 설득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탈핵단체나 반핵단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시도를 했는가 하면 탈핵 정책을 처음 한다 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이던 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세우면 불법이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세울까 말까를 세우자는 쪽, 세우지 말자는 쪽나 설명을 듣고 일반 주민들이 무작위로 뽑은 국민들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교수들, 이분들은 친핵이죠. 그분들이 가서 설명하고 탈핵당체 대표들한테 설명을 막 했습니다. 상당 기간 설명하고 나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아듣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시키니까 6대 4의 비율로. 그 전까지는 원전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제대로 설명 딱 듣고 나니까 6대 4로 공사 계속하자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아, 그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은 무너진 건데 그 뒤끝을 4년을 끌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제가 아주 우습게 보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공론화를 지금 탈핵하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다 불러들여서 너도 설명하고 나도 설명하고 주민들 들어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주민들이 안 한다면 경주나 울지는 못하는 거고. 그럼 영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론화를 딱 해보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철우 지사한테 드리는 말인데 진짜 리더는요. 콩이라고 하면 정직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콩이라 그래도 안 믿어줘요. 사람들이. 리더가 신뢰가 없으면. 리더가 신뢰가 있으면 콩을 파치라 그래도 사람들이 믿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제가 기자로서 따랐던 조갑재 이런 사람들은 하도 리더십이 있어서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 그러면 따라가 보면 되더라고요.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철호 지사가 콩을 파시라고 해도 주민들이 믿고 따라오는 리더십을 한번 보여주고 경주나 울진 또는 영덕은 핵시설이 이렇게 없으니까 포항은 뭐 그렇다 치더라고요. 먹을 게 있으니까 포항은.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민을 설득하면은 경북은 위너 테이크스 올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TK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 전에 이제 황해도 사람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에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라 세우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안보를 지키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거는 저는 TK 그리고 PK를 포함한 영남권으로 봅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 조슈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큐슈 지역하고 일본 본토의 남쪽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일본 근대화를 합니다. 그때 일본은 지금은 도도부연인데 그때는 번이 있었는데 그 특정 지역 그 번 출신들이 일본 중앙정계를 진출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밀어붙입니다. 그거를 일본 정치사에서는 번벌 정치라고 합니다. 재벌할 때 벌처럼 번 출신들이 일본을 근대화시킵니다. 그러다가 일본 일본의 천황이 있죠. 그 대정이 천황을 할 때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번벌 세력이 쫙 물러나고 그때서 비로소 일본에도 정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당이 생기면서 이 번벌 세력들은 특정 지역 출신들이 와서 막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화를 했는데 빠져나가면서 정당 정치가 되면서 민주화가 돼 있는데 개판이 됩니다. 딱 한 정당이 집권하면요. 경찰을 자기 집단 하갖고 공포 정치를 내버려요. 공작 정치를. 그래서 맨날 이 경찰권 차지하면서 싸웁니다. 한 그렇게 20년 흘러가다가 일본이 총리 중심의 국가인데 이 군 통수권만은 천황이 명목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천황한테 직속 부하는 총리가 아니고 육군부 해군부가 됩니다. 육군부 해군부가 뭔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천황한테 옮기면 천황은 실권이 없으니까 무조건 오케이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정해서 전쟁을 해버리면은 총리가 이끄는 그 밑에 행정부는 이걸 지원하는 전시내각에 대해서 따라갑니다. 육군부가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만주사변, 청일전쟁, 중일전쟁 일으키니까 딱 따라갑니다. 그리고 해군도 결국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하고 육군이 대본령을 만들어서 대본령 중심으로 전쟁을 하니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전시내각에서 따라가면서 이게 군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2차 대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때 일본이 폭망하고 난 다음에 이 천황이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해놓은 이 제도가 문제구나. 이걸 일본 말에서는 유학 상주권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아실 필요 없고요. 그때서야 이제 그 미국의 정치학자가 얘기하는데 시빌리언 컨트롤,
시민 통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아, 주권은 천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시민, 일본 국민한테 있다. 국민을 보편한 말이 시민이죠. 그래서 시민이 군을 통제한다. 그래서 천황한테 바로 통수권이 있다는 개념을 없애고 시민 대표인 총리가 있기는, 그러면서 일본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요, 우리도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건국을 했어요. 외교적으로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남 세력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정권이 등장하면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산업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를 DJ가 열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전두환 정권 때인 우리 그 전전자 교환기,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해서 딱 하면서 정보화 시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때 우리 고속전철, 인천공항 이거 지면서 확 크는 거죠. 그 이전에 뭐 석유화학 산업 이런 걸 박정희, 전두환이 다 키워놨고, 그 노태우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대정 데모크라시에서 정당 정치가 있듯이 우리도 정당 정치가 본격화되죠. 근데 사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PK를 기반으로 한 YS, 호남을 기반으로 한 DJ,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JP, 그들이 정당 정치를 하다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주사파까지 개입해가지고 주사파도 정당에 참여해서 이 정당 정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는 범벌이란 말은 애초부터 없었죠. 근데 대신 우린 재벌이란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막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는 재벌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걸 만들게 된 거죠. 그 일본은 그러다 유학 상조권 때문에 군국주의로 갔는데, 우리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을 치면서 팍 했는데 쿠데타 안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군을 흔드는데 쿠데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국주의로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정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군을 시민이 통제하는 시빌리안 컨트롤 개념이 딱 자리 잡은 나라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는 늦지만 더 빠르게 정치 개발을 하면서, 일본은 2차 대전 치르고 난 다음에 안 걸 우린 지금 벌써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됐으니까 그 시민들한테 경북도에서 우리 클러스터 하기 위해서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소 유치하고 싶다 한번 공론을 걸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은 경북은 포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남북 통일이 우리가 해야 되죠. 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에너지를 영남이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화의 에너지를 영남 인재들이 쫙 가서 제공했잖아요. 지금은 영남이 다 힘을 잃고 대통령 만들어줘도 윤석열 당선인은 호남에 신경 쓰고 있는데, 그건 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공부하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거는 뭐니 해도 신라가 삼한을 통일한 것, 삼국 통일 아닙니다. 저는 삼한 통일로 봅니다. 이 삼한 통일을 누가 했느냐? 김춘추, 김범민 두 부자가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김춘추는 태종무열왕이고 김범민은 문무대왕이라고 불리죠. 이 아들과 아버지가 참, 그때 이제 동반자가 김유신이었죠. 마지막으로 통일을 이룬 게 당나라 군을 쫓아내고 기벌포 전투에서 20번 싸워서 21번인가 이겼던 이 문무대왕의 결심이 대단했죠. 그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문무대왕이 내가 이 삼한 일통을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불교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용이 되겠다, 동해바다의 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 경주 앞바다에 가면, 월성원전 부근에 가면 그걸 대왕암이라 그러나? 해중능침이라고 있어요. 문무대왕 그 바위 섬인데 그게 그분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덤은 없습니다. 아마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서 그 바위에다 뿌린 걸로 보여요. 굉장히 해변서 가까운 섬입니다. 대왕암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문사라고 하는 옛 절터가 있고, 지금은 탑만, 국보가 있는 탑이 2개 서 있는데, 이 가문사가 바로 이 문무대왕 그 화장에서 뿌린 그걸 기리는 사찰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가문사에서부터 능침까지가, 대왕암까지가 거리가 좀 있지만, 옛날에는 계속 1500년 동안 토사가 쌓여서 내려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아마 가문사 있는데도 배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봅니다. 자,
결국 사만통이라는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든 것도 경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산업화, 근대화되는 과정, 그리고 육공헌법인 지금 민주헌법을 만든 것도 결국은 TK 세력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원자력의 기적을 경북이 만들었으면 하는 걸 기대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영주고 원래 고향은 안동입니다. 그래서 범 TK에서 그러냐 그런 말씀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역사를 보면서 또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서 보는 저희 관점입니다. 그럼 호남은 뭐냐? 호남은 이순신이 딱 부러지게 얘기했죠. 임진왜란 때 호남은 식량 창고로서 조선을 지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이 그때 남긴 기록을 보면 지금 전남 감영터에 그 돌비가 서 있는데 국가군저 계고호남 양모호남 시무국가라고 이순신이 편지에 쓴 사실이 있죠. 조선이란 국가의 군인용 식량은 전부 다 호남에서 나오니 호남이 없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없다.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의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호남은 곡창지역입니다. 호남은 그렇게 양모호남 국가호시의 전통으로 가고 이 영남은 영남대로 자기네 프라이드로 가라 이겁니다. 두 지역이 근데 원자력 클러스터를 놓고 신정부에서 경쟁을 하는데 사용후 해결료 저장소를 호남이 가져간다면 호남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영남은 이거 알고 김관영 지사, 이철호 지사가 노력한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는 이미 중저준위 폐기장을 가졌기 때문에 야 우리 고준위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해줘. 우리 월성 원전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 땅 있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메카가 될 수 있다. 경북이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특혜를 받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 되면 호남은 국비가 투자돼서 이렇게 발전하지 민간 기업들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도 없다. 광주에. 지난 선거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호남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클 수 있는 거죠. 원자력 클러스터 잡으라 이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사용 후 중간 저장소 유치일 수 있습니다. 이걸 던져놓고 지금 이런 거 이미 가진 거에다가 더 내놔라 그러면 중앙정부가 안 내놓을 수 없죠. 그러면 민간 사이트가 커져갖고 부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통일이 될 때 바로 문무대왕 그의 아버지인 태종 무열왕이 3만 1통을 했듯이 이 TK가 품은 에너지의 힘이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저희 관점이고 아이디어입니다. 경주를 비롯한 경북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호 지사도 그렇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